자,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음, 생각했던 거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치시면 돼요. 쭉 두 개를 복사하고 쭉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기본적으로 진행 정도는 디폴트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쭉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음,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어,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일이 다 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전환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나씩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걸 하나씩 만드신 다음에 아까처럼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담당자들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도 이렇게 두 칸으로 잡아보시고 입력하시고 행사 일정도 쭉 한번 아까처럼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사 일정도 입력을 해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됐죠? 그죠? 완성이 됐고, 이렇게 완성을 해놨으면, 자, 보드 보기로 가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자, 표에서 이렇게 열심히 표를 그래서 저희가 기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표를 아셔야, 표를 아셔야 나중에 다른 그 레이아웃으로 봤을 때 보실 수가 있게 편하거든요. 자, 그럼 보드 보기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보기로 가서 보면, 짠, 이렇게 나오죠. 할 일이 이렇게 있고, 예, 진행 중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완료된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드 보기로 다시 가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룹화를 시켜서 그룹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행 상황에 보시면 할 일도 있지만 언젠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일시 미정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시면 이거 완료인데 어차피 여기 완료 이렇게 있는데 또 완료가 있죠. 진행 중인데 또 진행 중이 있고 그러면 솔직히 이런 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속성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일 때 5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속성에 가셔서 이 진행 정도는 여기에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행 정도를 꺼주시면 그 진행 정도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고 싶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할 일이 이렇게 할 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할 일 안에 있는 옵션, 할 일 안에 있는 그 옵션들이 좀 보여지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처럼 언젠가 해야 될 일, 일시 미정이라는 게 같이 보여지고 싶은 그, 어, 보여주고 싶죠. 왜냐면 그게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면 점 3개, 점 3개로 가셔서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보실 때 그룹화, 이걸 그룹이라고 해요. 이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이 그룹화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행 정도인데 이 진행 정도에서 보시면 이 상태 표시, 이 상태를 표시하는 게 이 그룹으로 된 거예요. 할 일이란 그룹, 진행 중인 그룹, 완료 그룹. 그런데 그룹이 아니라 옵션으로 보자 이거예요. 아까 이 할 일 그룹에 대한 옵션이 뭐가 있었냐면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일시 미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옵션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이 옵션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그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또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그 그룹에서 그 옵션을 해서 또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나왔는데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어, 원 상태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할 일이 이 앞으로 왔으면 좋겠고 일심미정이 뒤로 갔으면 좋겠고 언젠가 해야 될 일도 뒤로 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거 옮겨야지 했는데 안 옮겨져요. 기죠? 옮기려고 했는데 안 옮겨집니다. 이거 왜 안 옮겨지냐면 여기 점 3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점 3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 정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행 정도 들어가셔서 정렬하는 게 있어요. 이 정렬을 어떤 기준으로 해 있냐면 이건 오름 차순으로 얘네가 자동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내림 차순으로 했을 때 보면 거꾸로 되겠죠. 예, 이렇게 되죠. 완료한 것부터.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름 차순으로 한 다음에 자, 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수동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배정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동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 수동으로 이게 이렇게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맨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음, 일심이죠. 언젠가 해야 할 일, 뭐 이런 식으로도 배치가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요것들을 안 보이게, 요거 굳이 일심이정이나 언젠가 해야 할 일 같은 경우는 안 보이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기 점 3개 누르셔가지고 숨기기, 점 3개 누르셔서 숨기기 하셔서 안 보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뭐 빅토리아 공개 수업 끝났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이게 자동으로 완료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드를 활용하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예를 본사 성명 뭐죠? 본사 교사 및 지점장 본사 교육을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할 일들 진행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보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숨겼던 걸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점 이게 숨긴 게 뭔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점 3개가 있으면 보기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누르면 다시 보여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쭉 보이고 또 보고 싶으면은 보기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여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나는 중요도가 가장 중요한 5개짜리를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은 자, 이 중요도에서 보시면 어, 자, 필터 5개짜리 한번 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중요도 5개짜리가 나오죠. 아직 중요도가 없구나. 나는 4번, 5번 같이 보고 싶어. 그러면 필터 4개짜리하고 5개짜리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중에서 필터를 한번 더 추가해 볼까요? 필터를 담당자에서 담당자에서 담당자가 지점장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4개하고 5개짜리 중에서는 지점장들이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필터와 정렬도 마찬가지예요. 정렬을 뭐 이름 순으로 한다든지 뭐 시행 일시 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행 일시 순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시행 일시가 이렇게 저희가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시행 일시가 이렇게 아직 필터가 안 됐네요. 시행 일시 아니요, 아니요, 잘못됐어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필터가 아니고 정렬이었죠? 정렬해서 시행 일시로 해서 어, 오름차순으로 해서 하고 하겠다 결정이 있으면 여기 지금 이게 적용이 된 거죠? 예. 6월 17일부터 그 다음 6월 30일, 12월 9일 이렇게 해서 5월 2일, 8월 19일 그래서 이렇게 시행 일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 보드에서는 시행일시와 중요도와 담당자가 필터로 되어 있고 정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근데 요 일시 때에 따라서 뭐 달력으로도 보고 싶다. 캘린더로. 그러면 이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6가지 레이아웃 중에서 캘린더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저희가 입력해 놨던 거에 따라서 이렇게 캘린더에 5월에는 어떤 행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되게끔 나옵니다. 예. 그래서 캘린더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표로도 볼 수도 있고 보드 보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더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거 안 할래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노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좋은 게 요런 세세한 거를 좀 알아두셔야 남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라든지 또 이제 정말 나중에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아 작용을 하고 있구나. 요런 시스템을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나중에 뭐 저희가 6 가지가 있는데 이 6 가지를 다 나중에 지금 보여드리진 않고요. 차근차근히 할 건데요. 어쨌든 카드 어 어 보드로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또 뭘 좀 보드북에서 알으시면 좋으냐면요. 어 뭘 할까요? 음 카드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카드 크기 이게 카드라고 해요. 카드.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카드. 그래서 카드가 중간 크기인데 카드를 크게 하면은 더 늘어났죠? 카드를 작게 하면 조그맣게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크기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룹화 기준은 아까 진행 정도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진행 정도로 했고요. 이 그룹화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 진행 정도가 아니라 나는 딴 걸로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담당자로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중요도로 해 볼게요. 중요도로 하고 싶어 그러면 중요도 하나 짜리, 2 개짜리, 3 개짜리, 4 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중요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드를. 근데 아니 학부모 설명이다 보니깐 중요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쭉 중요도가 하나 짜리로 바뀌어 버려요. 그쵸? 네. 하나 짜리로 바뀌어 버리고 그럼 왜 없어졌겠어요? 필터를 봤더니 중요도가 4 개짜리하고 3 개짜리만 보이게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 주시면 나타납니다. 지점장도 필터를 없애버리고 시행 일시는 뭐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 봤더니 통역 발표회가 어 끝났어. 끝났으니까 뭐 아직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게 되게 편하죠. 음. 자 그리고 이거 5분 지점 목표 발표했는데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2 개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여기서 바꿔 주시면 돼요. 이 바꿔 주시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표로 갔을 때도 그 바뀐 거에 따라서 이 중요도에 또 바뀌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요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 5분 지점 목표 발표가 2 개짜리로 바뀌었죠. 자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따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서 그룹화예요. 그룹화가 아까는 그룹화 기준 중요도를 했었는데 중요도가 아니라 진행 정도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진행 정도로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진행 정도로 해서 딱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일심 미정하고 언젠가 해야 할 행사 같은 걸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숨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숨긴 것처럼 아까 숨겨지고. 그쵸? 음.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보드입니다. 자 보드고 또 뭐 보여드릴 게 있을까요? 음 보드, 카드. 카드 미리 보기가 뭐냐면요. 페이지 커버. 이 페이지에 보면 이 커버 있죠? 이 커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요거를 여기 보시면 노션 훈련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여기서 편집을 눌러 볼게요.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 노션 훈련에 대한 어떤 페이지처럼 이게 하나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라서 노션 훈련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자, 노션 훈련은 꼭,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지점장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페이지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페이지인데 요건 그냥 이름만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어떤 편집을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요렇게 내용이 표시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이콘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추가를 한 다음에 커버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의 커버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추가를 해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카드에 보니까 커버까지 같이 나왔죠. 이렇게 커버가. 이거예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게. 여기 카드로 봤을 때 카드 작게 커버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페이지 커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페이지 커버. 그리고 페이지 안에 콘텐츠가 있는데 이 콘텐츠에다가 뭘 넣으면 여기 아까 제가 넣었죠. 글 썼죠. 이 콘텐츠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는 뭐 카드 사용 이거 안 한다.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콘은 그냥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 아이콘을 쓰면요. 이 안에 뭐를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아이콘을 쓰지 않았을 때 요 페이지가 있으면 '아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쓰는 게 보드입니다. 보드는 그냥 많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 보시고 써 보셔야 돼요. 그냥 영상 보셔서는 절대 이해 안 갑니다. 저랑 똑같이 따라해 보시든지 정지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것들이 필요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셔서 활용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꾸자꾸 익숙해지셔야 나중에 사용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